혹시 아시나요? 밤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 익숙한 발걸음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삶을 바꿔온 의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연과 상담을 통해 노년의 지혜를 나누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강력한 비밀을 전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의 유대를 되살리는 전인적 시스템입니다. 제 환자였던 66세 이성민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늘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어요. 매일 아침 아내와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밤마다 화장실을 5번, 6번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라며 웃어넘겼지만 점차 잠을 잃고 피로가 쌓였습니다. 외출할 때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됐고 아내와의 대화도 뜸해졌습니다. 이성민 씨는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걱정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이 말, 여러분께도 가슴 아프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통계는 놀랍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60% 이상이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대부분 침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 활력, 그리고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과학적 데이터와 제 40년 경험을 바탕으로 단 10분의 습관으로 전립선을 20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비법. 둘째, 부부 관계를 따뜻하게 되살리는 심리적 접근. 셋째,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전립선이라는 작은 기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기관은 우리 몸속에서 침묵의 기관이라 불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비대해지고 염증이 쌓이며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삶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 부부관계, 그리고 노년의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통계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6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10%는 전립선염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찾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야간 빈뇨로 잠을 잃고 요실금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며 요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가 발기장애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멀어지며 심지어 전립선암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게 그 작은 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호들을 이미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 환자였던 67세 박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늘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농담을 나누던 분이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밤마다 화장실을 5번, 6번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잠을 이루지 못했고 피로가 쌓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말이 줄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박민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요즘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걱정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 여러분께도 깊이 와닿지 않으신가요? 전립선을 비유하자면 마치 막힌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물은 탁해지고 이끼가 끼며 결국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죠.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은 매일 새로운 분비액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분비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오래된 액체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며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호르몬 불균형, 특히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DHA,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증가가 더해지면 전립선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건강은 악화됩니다. 이건 단순히 소변을 참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까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환자, 64세 김동수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골프를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요통과 함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나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밤에 잠을 자다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스킨십도 피하게 됐고 가족 여행에서도 화장실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동수 씨는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문제를 겪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무게, 느끼시죠?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전립선염, 요로감염, 심지어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립선암은 한국 남성 암 발병률 4위에 해당하며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방법은 여러분의 몸뿐 아니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박민수 씨, 김동수 씨처럼 다시 활력을 되찾고 가족의 중심으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왜 주기적 배출이 전립선 건강의 열쇠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주기적 배출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자신감,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열쇠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복잡한 약이나 치료가 아닌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입니다. 오늘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안내 드릴게요. 먼저 과학이 말해주는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합시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7회 이하인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이 숫자, 그냥 스쳐 지나갈 통계가 아니에요. 전립선은 매일 새로운 분비액을 만듭니다. 이 분비액은 전립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 배출되지 않으면 오래된 액체가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섬유화라는 딱딱한 변화를 만듭니다. 비유하자면 수도관이 오래도록 물을 흐르지 않으면 녹슬고 막히는 것과 같죠. 이렇게 쌓인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 요통,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기관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였던 62세 이재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주말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던 활기찬 분이었죠. 하지만 3년 전 성생활을 거의 중단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굳이 필요 없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요통이 심해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이재민 씨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가 민망해요. 이 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재민 씨에게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주 2회, 편안한 환경에서 자가 배출을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그는 2개월 뒤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잠을 푹 자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쌓인 분비물을 배출하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며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재민 씨의 변화,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과학적 근거는 하버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서도 주 2, 3회 사정하는 남성의 전립선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단순히 암 예방뿐 아니라 요통, 빈뇨, 심지어 발기력 저하 같은 일상적인 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배출이 단순히 육체적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립선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돌아오고 부부 사이의 스킨십도 늘어나며 삶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또 한 명의 환자, 65세 최영호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5년간 성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하겠나라는 생각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빈뇨와 요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는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주 2회
편안한 환경에서 배출을 시도해보라고 권했고, 그는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전했어요. 박사님, 요즘 허리가 한결 가볍고 아내와 대화할 때 웃음이 늘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의 미소 뒤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립선 건강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주기적 배출이라는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많은 분들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서양의 지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었으니 성생활은 이제 필요 없어라거나 전객을 아껴야 건강하다는 믿음 말이에요. 이런 오해들, 우리를 건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이런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입니다. 오늘 이 오해들을 하나씩 깨고 동서양의 지혜가 전립선 건강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전객을 아껴야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죠. 정은 한정된 자원이라거나 너무 쓰면 몸이 약해진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립선은 매일 새로운 분비액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배출하지 않으면 오히려 염증과 섬유화가 생깁니다. 비유하자면 정체돼 흐르지 않는 강물이 썩고 탁해지는 것과 같아요. 정체는 염증을 부르고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 요통,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30% 이상 낮았어요. 여러분, 아끼는 게 건강이라는 생각, 이제 놓아도 괜찮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오해는 나이 들면 성생활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동양의학은 순환을 건강의 핵심으로 봅니다. 기와 혈이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했죠.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분비액이 정체되면 염증이 쌓이고 이는 비대증과 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서양 의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미국 노인 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도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정신적 웰빙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동양의 순환 철학과 서양의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죠. 정체를 막아야 건강이 유지된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 느끼시죠? 제 환자였던 70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가 이 오해를 깨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정객은 아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5년 넘게 성생활을 피했어요. 가족을 위해 힘쓰느라 바빴던 그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그만해도 된다 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심한 요통과 전립선 비대증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느라 잠을 못 잤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최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가족 모임에서도 웃을 힘조차 없어요.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 말, 여러분께도 깊이 와닿지 않으신가요? 저는 최영수 씨에게 동양의학의 순환 원리와 서양의 과학적 데이터를 설명하며 주 2회 편안한 환경에서 배출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전했어요. 박사님, 허리 통증이 줄고 소변이 시원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내와 다시 웃으며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몸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감이 돌아오고 아내와의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최영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아침의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가 보여요. 이 변화, 여러분도 꿈꾸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68세. 김현수 씨는 나이 들면 성생활은 끝.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의 스킨십을 멀리하며 이제 부부는 그냥 동반자지라고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빈뇨와 요통이 심해지면서 그는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동양의 기혈 순환 철학과 서양의 연구 데이터를 들려주며 주기적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2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저를 다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그의 삶을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바꿨는지 느끼시죠? 이 모든 사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오해를 깨고 올바른 지혜를 받아들였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양의학은 순환을 강조하고 서양의학은 데이터를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두 지혜가 하나로 모여 말하죠. 정체를 막고 흐름을 만들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나이 들면 그만 일하는 생각에 갇혀 계신가요? 이제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과학과 지혜가 안내하는 길로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주기적 배출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 단 10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입니다. 오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주기적 배출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의학적 운동이에요. 자,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우선. 이 실천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따뜻한 목욕을 한 후 조용하고 아늑한 방에서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전립선에 쌓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방은 너무 밝지 않은 조명 아래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보세요. 침대나 안락의자에 반쯤 기대거나 누운 자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무릎 밑에 베개를 살짝 놓으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이완돼 더 편안합니다.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직접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선 음경기저부와 회음부, 그러니까 골반 바닥 근육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최소 10분 이상 여유를 가지세요. 이 과정은 빠르게 끝내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돕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유용한 기술이 스톱 스타트 기법입니다. 자극을 주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며 조절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이 기법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배출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몇 번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부담을 줄이고 편안함을 더하려면 수용성 윤활제나 천연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들은 피부 자극을 줄이고 더 부드러운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비누나 일반 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극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제 환자였던 68세 정수환 씨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처음엔 이 과정이 어색하고 부끄럽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따뜻한 목욕 후 조용한 방에서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몸이 한결 가볍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덜해요. 무엇보다 아내와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의 변화, 여러분도 꿈꾸지 않으신가요? 이 방법은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처음엔 주 1회 정도로 저빈도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피로감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65세 박진호 씨는 당뇨 때문에 망설였지만 저빈도로 시작해 2개월 만에 빈뇨가 줄고 잠을 더 잘 자게 됐다고 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이게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부끄러움은 잠시였지만 건강은 계속 남네요. 이 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의무처럼 느껴져선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몸을 위한 투자,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하려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뒤 시작하면 훨씬 더 여유롭게 느껴질 거예요. 또 하나, 시작 전엔 방광을 비우는 걸 잊지 마세요. 방광이 비어 있으면 전립선에 부담이 덜 가고 더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이에요. 제 환자 70세 이영수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뒤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제 건강을 위한 소중한 루틴이 됐어요. 아내도 제가 밝아진 걸 느끼고 같이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밤 단 10분을 투자해 이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그리고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방법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초기 주의사항과
마음가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위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 과정을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죠. 대신 자신을 위한 소중한 건강관리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올바른 마음가짐과 작은 주의사항만 지켜도 이 간단한 실천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기적 배출을 시작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초기 주의사항과 마음가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따뜻한 시간이에요. 자, 함께 그 첫걸음을 준비해 볼까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과정을 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이미 아시죠? 대신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선물로 여겨보세요. 마치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처럼요. 편안한 심리 상태일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전립선 건강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실천 전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식이나 음주,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는 이 과정을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긴장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시작 전에 방광을 비우는 걸 잊지 마세요. 방광이 비어 있으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처음엔 주 1회 정도로 저빈도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해 보세요. 가벼운 피로감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나 한금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런 약물들은 혈액순환이나 전립선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제 환자 66세 윤재호 씨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당뇨 때문에 이 실천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의사와 상담 후 주 1회로 시작해 3개월 만에 야간 빈뇨가 줄고 아내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건 제 건강을 위한 투자였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이 말 여러분께도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환자 69세 최병철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저와 상담하며 안전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는 따뜻한 목욕 후 조용한 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2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허리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저를 다시 밝게 보는 것 같아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몸의 건강을 넘어 부부 관계와
삶의 활력까지 되찾은 결과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지 않으신가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무감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대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한 순간에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주말 저녁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낸 뒤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루틴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일 뿐, 건강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67세 김동수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제 건강을 지키는 비밀 무기 같아요. 아내와의 스킨십도 늘고 집에 웃음소리가 많아졌어요. 이 작은 실천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는지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내리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끄러움이나 망설임은 잠깐이지만 건강과 활력은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과 꼭 알아야 할 안전 경고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위한 주기적 배출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미 느끼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건 작은 비법 몇 가지를 더하면 이 실천이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극대화하는 실용적이고 따뜻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여정을 함께하며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온찜질입니다. 복부와 회음부, 그러니까 골반 바닥 부근의 따뜻한 찜질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따뜻한 온도가 혈액순환을 촉진해 전립선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배출 과정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수건이나 온열 패드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준비가 전립선에 쌓인 부담을 줄이고 배출 효과를 높여줍니다. 제 환자 64세 이민석 씨는 온찜질을 시작한 뒤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는 매일 저녁 따뜻한 물수건으로 10분간 찜질한 후 배출을 실천했죠. 3주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허리 통증이 줄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와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간단한 비법,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비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이건 단순히 숨을 깊게 쉬는 것 이상이에요.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골반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배출 전에 이 3분간 복식 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더 편안해져요. 이 상태에서 배출을 시작하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효과도 커집니다. 67세 김영철 씨는 복식 호흡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숨을 깊게 쉬면서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더 가볍게 느껴져요. 이 작은 습관이 그의 일상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상상해보세요.
세 번째 비법은 배출 직후 케겔 운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인데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배뇨를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35초 조였다가 풀기를 5배비 10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요실금이나 빈뇨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민석 씨는 온찜질과 케겔 운동을 병행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케겔 운동을 추가하니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허리도 덜 뻐근해요. 아내와 산책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을 더했는지 느끼시죠 이제? 전립선 건강을 더 강력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비법, 바로 영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먼저,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암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매일 토마토 한두 개나 토마토 주스를 드셔보세요.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도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나 된장국을 자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녹차는 항산화 효과로 염증을 줄여주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정어리, 블루베리는 혈액 순환을 돕고 전립선 건강을 지킵니다. 70세 최영수 씨는 매일 녹차 한 잔과 고등어를 식단에 추가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가볍고 피로가 덜해요. 아내가 요즘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이 간단한 식단 변화, 여러분도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 비법들은 복잡하거나 비싼 게 아니에요. 따뜻한 찜질, 깊은 호흡, 간단한 운동, 그리고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음식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전립선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진호 씨는 이 비법들을 2개월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아내와의 대화도 늘고 손주들과 놀 때도 힘이 생겼어요. 그의 미소 뒤엔 이 간단한 비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큰 기쁨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비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실천을 안전하게 지속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경고들과 구체적인 안내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위한 주기적 배출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안전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건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방식이나 무리한 시도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죠.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몸의 신호를 잘 살피는 게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실천을 안전하게 지속하기 위한 경고와 구체적인 안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가이드예요. 자, 함께 안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절대 의무감으로 이 과정을 강요하지 마세요. 마음이 무겁거나 억지로 하려는 순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지 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면 억지로 시작하지 말고
마음이 편안한 날을 골라보세요.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69세 최병철 씨의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됩니다. 그는 처음에 빨리 효과를 봐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시도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악화됐죠. 병원 치료 후 저는 그에게 마음을 편안히 하고 천천히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2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억지로 하지 않고 여유롭게 하니 몸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이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그의 변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다음으로 윤활제 사용에 주의하세요. 수용성. 윤활제나 천연 코코넛 오일은 안전하지만 비누나 일반 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제품들은 피부 자극이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주변은 민감한 부위라 잘못된 윤활제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67세 김영호 씨는 처음에 일반 로션을 사용했다가 피부 자극을 겪었어요. 저는 그에게 수용성 윤활제로 바꾸라고 조언했고 그는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올바른 윤활제를 쓰니 훨씬 편안하고 부담이 없어요. 이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세심히 살피는 겁니다. 정상적인 배출 후엔 가벼운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통증, 혈뇨, 발열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의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병철 씨는 처음에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염증이 심해졌어요. 병원 치료와 함께 저는 그에게 정상 반응과 비정상 신호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배출 후 가벼운 피로감은 괜찮지만 지속적인 통증이나 소변에 피가 섞인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해요. 그는 이 가이드를 따른 뒤 안전하게 회복했고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의 신호를 잘 살피니 안심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이 조언,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다른 환자, 65세 이재민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 실천을 시작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약물과 배출이 상호작용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죠. 저는 그에게 주치의와 상의해 약물 복용 시간과 배출 타이밍을 조정하라고 조언했어요. 2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의사와 상담하니 마음이 놓이고 빈뇨도 줄었어요. 아내와의 산책 시간도 늘었네요. 이 사례는 안전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약을 복용 중이거나 건강 상태가 특별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모든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이 실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이 과정은 부끄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70세 박민수 씨는 이 가이드를 따른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안전하게 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아내가 요즘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의 미소, 여러분도 꿈꾸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주의사항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안전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더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습관이 가져오는 기대 이상의 긍정적 결과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주기적 배출이라는 작은 습관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 간단한 실천이 단순히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확인한 건 이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결과는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삶 전체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실천이 여러분께 선사할 5가지 놀라운 선물과 그로 인해 바뀌는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따뜻한 여정에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 선물은 발기력의 자연스러운 회복입니다. 전립선 건강이 좋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잡히면서 발기력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자신감과 남성다움이 돌아오면서 삶에 활력이 생기죠. 제 환자 71세 김동수 씨는 6개월간 주기적 배출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저를 다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예전처럼 따뜻해졌어요. 그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여러분도 꿈꾸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허리 통증 완화와 골반 적응 강화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 요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케겔 운동을 함께하면 골반 적응이 더욱 단단해져 요실금이나 잦은 배뇨 같은 불편도 줄어듭니다. 68세 이재민 씨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허리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골프를 치러 갈 때도 전보다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는 예전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노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공기놀이를 함께하며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선물은 숙면입니다. 주기적 배출은 신체의 긴장을 풀고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잠을 잘 자면 낮 동안의 활력이 달라지죠. 70세 최영수 씨는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느라 잠을 설쳤지만 이 습관을 시작한 뒤 달라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은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힘이 넘쳐요. 그의 밝아진 얼굴을 본 아내는 여보, 요즘 젊어진 것 같아 라고 농담했다고 하더군요. 이 따뜻한 변화,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선물은 면역력 향상과 잔병 감소입니다. 주기적 배출은 혈액순환이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는 감기 같은 잔병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5세 박진호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어요. 그는 박사님, 예전엔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했는데 요즘은 몸이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어 행복해요. 라고 말했죠. 이 건강한 변화,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줄지 상상해 보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자신감 회복과 가족과의 유대 강화입니다. 전립선 건강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와 가족 모임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김동수 씨는 6개월 실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늘었어요.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다시 소중해졌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을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이 가족의 웃음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선물에는 아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비난이나 무관심 대신 따뜻한 관심과 동행이 필요해요. 아내가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라고 말해주는 한마디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67세 이영호 씨는 아내의 응원 덕분에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갔다고 했어요. 그는 아내가 저를 걱정하며 함께 식단도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다녀요. 덕분에 이 여정이 더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했죠. 부부가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으면 그 결과는 훨씬 더 따뜻하고 깊어집니다. 이 5가지 선물은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69세 최병철 씨는 이 방법을 4개월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가족 모임에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장난치며 웃어요. 아내도 저를 보며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의 집에 다시 찾아온 웃음소리.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죠? 이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는 개인을 넘어 가정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습관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더 깊이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따뜻한 결말로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여정을 함께 걸으며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느껴보셨나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약이나 수술이 아닌 단 10분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건강, 자신감,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과 꾸준함, 그리고 자신을 위한 작은 결심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 2, 3회. 편안한 환경에서 하는 주기적 배출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기력과 숙면,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온찜질과 복식호흡, 케겔 운동, 그리고 토마토와 녹차 같은 식단은 이 효과를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의무가 아닌 자신을 위한 선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살피며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건강을 넘어 가족의 웃음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 67세 이영재 씨의 이야기가 이 여정의 따뜻한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2년간 아내와 각방을 쓰며 점점 멀어지는 부부 관계에 마음 아파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뒤 그는 다시 아내와 한 침대에서 손잡고 웃으며 잠들게 됐습니다. 이영재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아내와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밝아진 미소,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 이 모든 게 단 10분의 습관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지 않으신가요,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목욕 후, 조용한 방에서 10분만 자신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가족과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라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장수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단 한 걸음. 오늘 밤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합시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